이번 시간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삶과 감정을 돌아보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며 공감과 성찰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이 시간의 목적은 단순히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길과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들을 깊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느낀 기쁨과 슬픔, 분노와 불안 같은 감정들을 인정하고 그것이 나의 행동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 나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과 동시에 가까운 사람이나 동료, 조직 내 구성원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상상하고 존중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함께 성찰할 때 우리는 더 책임감 있고 배려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바로 이 과정,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성찰의 경험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나와 타인의 감정을 연결하고 그것이 일상과 조직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충분히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바쁘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충분히 돌아보지 못한 채 일상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업무와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느낀 감정이나 경험을 깊이 성찰할 여유가 부족합니다. 기쁨, 슬픔, 불안, 분노 같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지만 그것들이 왜 발생했는지, 나의 행동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되돌아볼 시간은 거의 갖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이 겪은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경험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충분히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면적으로만 인식하고 깊이 있는 이해나 성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의 행동을 반복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은 사건과 그때 느낀 감정을 충분히 되새기고 이해하면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찰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 경험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과 상황을 상상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돌아보는 과정은 단순히 개인의 자기 이해에 그치지 않고 관계와 조직, 더 나아가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서는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나의 감정을 인식하고 내가 경험한 사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성찰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공감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의 경험과 감정을 충분히 돌아보는 것은 단순한 자기 성찰을 넘어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조직,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보통 타인의 감정과 경험을 깊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조차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워하는데 타인의 감정과 경험을 깊이 이해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감정 반응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이 상대방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쉽게 간과하거나 잘못 해석하기 쉽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배경, 그 사람이 경험한 사건과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과 반복되는 업무, 그리고 나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 갇힌 사고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타인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 불안, 분노, 슬픔 등을 상상하거나 공감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도치 않게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이나 일터에서는
이러한 이해의 부족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팀원 간의 갈등, 상사와 부하 간의 오해, 조직 내 문화적 불균형은 대부분 서로의 감정과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발생합니다. 누군가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 규칙이 억압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경험과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내 기준만으로 타인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갈등과 불신이 생기기 쉽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재구성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과 경험을 상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감적 사고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타인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는 일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넘어 조직의 신뢰와 협력,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행동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무심코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조직과 사회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과 훈련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배려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적은 단순히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나의 생각과 감정, 판단이 어떤 배경과 경험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경험과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성찰하면서 우리는 왜 특정 상황에서 기쁨, 슬픔, 분노, 불안 같은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이 나의 선택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 행동 패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도 함께 길러집니다. 나아가 이렇게 쌓인 자기 성찰의 경험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반으로 이어집니다.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들의 감정과 경험을 존중하려는 마음가짐은 단순한 동정이나 표면적인 배려가 아니라 깊이 있는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의 핵심 목표는 자신을 성찰하고 그 과정을 통해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찰과 공감 능력은 일상 속에서의 행동과 조직 문화, 인간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건강하고 배려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역량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내가 지나온 연도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경험과 환경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 학교에서의 경험, 사회 속에서의 만남과 사건들은 모두 지금의 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 삶의 방향을 크게 바꾸기도 하고 작은 선택 하나가 지금의 나를 만들기도 합니다. 나의 경험은 나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맺는 방식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지지를 많이 받으며 자라온 사람은 관계 속에서 비교적 안정감을 가지게 되지만 반대로 상처나 거절의 경험이 많았다면 경계심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험이든 그것이 오늘의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내가 배운 것과 놓친 것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은 나의 행동과 감정에도 큰 흔적을 남깁니다. 내가 속했던 가정, 조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아왔는지, 그것이 내 사고방식과 선택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형성한 뿌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은 나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타인의 삶을 바라보는 시야 또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중요한 사건이나 기억을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과거의 경험을 깊이 되돌아볼 여유를 가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결국 내가 지나온 사건들과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한번 눈을 감고 내 삶에서 잊히지 않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꼭 긍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아 기뻤던 순간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실패로 좌절했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 혹은 나를 지지해준 경험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면 속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진솔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행복, 기쁨, 설렘일 수도 있고 두려움, 분노, 서운함 같은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지금의 나에게 어떻게 남겼는지를 기록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패의 경험이 나를 위축시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의지를 준 적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의 위로가 지금까지도 내 마음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감정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것이 지금의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종이에 짧게라도 기록해보세요. 그 순간과 감정은 나의 성장과 배움의 흔적이며 앞으로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떠올린 삶의 사건과 그때의 감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유는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내 경험을 아주 주관적으로 해석합니다. 기쁘면 무조건 좋은 경험, 힘들면 무조건 나쁜 경험이라고 단정 지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그때는 괴로웠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든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기쁘기만 했던 경험이 지금의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로 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감정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의미를 찾아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의 갈등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면 단순히 그 상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갈등이 생겼는지,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를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를 돌아볼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지나치게 탓하거나 과도하게 합리화하는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은 나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하고 그 경험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냉정하지만 따뜻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이해할 뿐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할수록 타인의 경험과 감정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삶을 감정에만 휘둘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내 삶의 경험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밝히는 배움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감정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감정을 경험하지만 정작 그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표현하지 못한 채 바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의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핵심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가? 그리고 내 감정을 누구와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가? 입니다. 먼저 내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자기 이해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기뻐하거나 감사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반복해서 경험하는 감정은 나의 사고 습관이나 삶의 태도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늘 짜증과 불만을 자주 느낀다면 그것은 외부 환경 때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 안의 해석 방식이 만들어내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성취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잘 느끼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런 자기 감정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자기 성찰에 큰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혹은 가만히 앉아 주변의 소음을 잠시 차단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나 역할은 잠시 내려놓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느끼고 무엇에 마음이 흔들리는가? 우리는 평소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오늘만큼은 그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기쁨, 슬픔, 분노, 설렘, 불안, 안도감 등 나를 구성하는 다양한 감정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어떤 상황과 경험이 나를 이렇게 느끼게 했는지 관찰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평가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말고 단순히 지금 내 안에 존재하는 감정을 느끼고 인정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이 순간이 바로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려는 작은 시도가 쌓일수록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도 점점 더 자연스럽게 기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진 사람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나를 돌아보고 내 안의 감정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내 감정을 누구와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나누지 않습니다.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상대가 이해해주지 못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속으로 감정을 꾹꾹 눌러 담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나누지 않으면 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 스스로도 내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믿을 만한 누군가와 내 감정을 이야기해 본 경험은 큰 치유와 위로를 줍니다. 내 마음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여주거나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정리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내가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누구와 어떻게 나눠본 경험이 있는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통해 스스로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동시에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과정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 감정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것을 의식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금방 사라져버리거나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으로 남아버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감정을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한 메모 그 이상입니다. 내 마음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나조차 몰랐던 내면의 패턴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우선 최근 며칠 안에 내가 강하게 느꼈던 감정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기쁨, 슬픔, 불안, 분노, 피곤함, 설렘, 감사 등 어떤 감정이든 좋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에 상관없이 내가 분명히 감정의 흔들림을 경험했던 순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감정을 한 문장 혹은 단어로 적어봅시다. 예를 들어 화가 났다, 억울했다, 기뻤다, 안도했다 같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감정의 원인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했을 때 느낀 분노라면 단순히 무시당했다라는 사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분노가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작은 칭찬을 해주었을 때 느낀 기쁨은 내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내 해석과 기대가 더해져 만들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도 기록해보세요. 그냥 참았는지, 바로 표현했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는지. 이 과정을 적어보면 내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의 습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편인지, 쉽게 표출하는 편인지, 혹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다루는 편인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단순히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다에 머무르지 않고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감정을 수동적으로 겪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감정 표현과 공유의 중요성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질문은 단순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 본 적이 있는가? 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가족, 동료, 친구 또는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상대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돌아보면 의외로 그 횟수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타인의 감정을 공감한다는 것은 단순히 알겠다라고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상대가 처한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느꼈을 감정의 맥락을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상상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직장에서 작은 실수로 혼이 났다고 했을 때 흔히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야라며 가볍게 위로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순간이 자존심이 무너지고 불안이 커지며 동료들 앞에서 체면을 잃은 경험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상대의 감정을 이해했다고 착각할 뿐 실제로는 공감하지 못한 셈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가까운 가족이 지쳐서 힘들다고 말할 때 우리는 종종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지? 별일 아닌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맥락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 과중, 관계 갈등,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망감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을 수 있지요. 공감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맥락을 헤아려 보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면 우선 나의 관점을 잠시 내려놓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였다면 어떻게 느꼈을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 사람의 배경, 가치관, 경험의 축적을 떠올려야 합니다. 나에게는 사소한 일이 타인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크게 느끼는 일이 타인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공감의 기본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언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가? 그리고 그때 나는 진짜로 상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가? 아니면 내 기준으로 단순히 판단했을 뿐인가?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조직과 공동체 속에서도 존중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제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가까운 사람과 함께 살아가지만 정작 그 사람이 하루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겪은 일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 혹은 친구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는 쉽게 놓쳐버리곤 합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공감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사람이 출근길에 느낀 피로, 직장에서 받은 압박,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았던 순간, 혹은 작은 성취로 기뻐했던 순간까지. 우리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상상하고 그 입장에서 느껴보려는 시도를 통해 그 사람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퇴근 후 지쳐서 말수가 적었다면 단순히 피곤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 혹시 업무에서 큰 부담이 있었던 건 아닐까? 동료와의 관계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까? 그와 같이 그 사람의 하루를 따라가 보며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또는 가까운 친구가 평소보다 메시지 답장이 늦었다면 그저 바쁜 것이라 단정하기보다 혹시 기분이 가라앉아 있지는 않았는지 혼자 감정을 추스르고 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관심과 존중의 표현입니다. 타인의 하루를 상상하고 그 감정을 함께 느끼려는 태도는 나는 너의 하루가 중요하다. 너의 감정이 나에게도 의미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가까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상대에게도 깊은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은 어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그리고 그 감정을 그 사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려 해보세요. 이것이야말로 공감의 첫걸음이자 진정한 관계의 회복과 성숙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입니다. 이제 오늘의 성찰과 공감 훈련을 행동으로 연결할 차례입니다. 만약 방금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떠올려 보았다면
그 마음을 직접 그 사람에게 말로 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말을 잘해야 한다거나 길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오늘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했고 이해하려 노력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짧게 고맙다, 힘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어떠했는지 궁금하다 등 간단한 한마디도 충분합니다. 문자나 메시지, 음성으로도 가능하며 직접 마주보고 전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떠올리고 공감했음을 느끼는 경험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서로의 신뢰를 쌓고 관계 속에서 안전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이렇게 내 감정을 상대방과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상대의 반응을 관찰하고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느낀 감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듣고 공감하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성찰과 공감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 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국한되지 않고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습관이 됩니다. 결국 이 과정은 반복과 실천이 핵심입니다. 매일 하루 동안 가까운 사람의 감정을 떠올리고 그 마음을 존중하며 한마디라도 전하는 경험을 쌓다 보면 우리는 단순한 성찰을 넘어 실제 관계 속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공감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 이 작은 실천이 내일의 더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 나아가 조직 문화와 사회적 상호작용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감정적 사고 연습은 단순히 내가 느낀 감정을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기준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타인의 행동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살아온 환경, 겪어온 사건, 쌓여온 감정은 나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감정적 사고를 통해 나와 다른 감정을 이해하려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타인의 경험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감정이라도 의미 있게 바라보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소해 보이는 일로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할 때 내 기준에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은 분명히 힘들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존중입니다. 이러한 연습은 개인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조직이나 사회의 문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존중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협력을 이끌어내며 협력은 성과와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즉, 감정적 사고 연습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덕목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듣고 곱씹어보는 습관, 내가 경험하지 않은 상황을 상상해보는 태도,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용기. 이것이 쌓일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진정한 공감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성찰은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생각으로 그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성찰을 행동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지, 또 타인의 감정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은 시작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을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지 못했음을 성찰했다면 다음 대화에서 조금 더 귀 기울여 듣고 불필요한 말을 줄여주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내가 자주 화를 내는 이유를 깨달았다면 그 순간을 조절하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거나 상황을 잠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성찰을 했다면 집에 돌아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어떤 하루였는지 묻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성찰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관계는 변하고 조직은 달라지고 사회는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과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한 번 더 경청하고 한 번 더 존중하며 한 번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성찰은
단순히 개인의 내적 성숙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와 조직의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행동을 성찰할 때 사소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여유가 생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신뢰와 존중이 쌓이며 관계는 한층 건강해집니다. 조직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의 감정을 존중할 때 소통은 원활해지고 협력은 자연스러워집니다. 성찰과 이해가 기반이 된 조직 문화는 갈등보다 신뢰를, 무관심보다 관심과 지지를 만들며 결국 더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배운 성찰과 공감의 힘을 일상 속 작은 행동으로 연결해 보세요. 내가 한 번 더 경청하고 한 번 더 이해하며 한 번 더 존중하는 순간이 모일 때 우리는 관계와 조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와 타인의 삶에 조금 더 따뜻한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찰의 진정한 힘입니다. 오늘 배운 성찰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느낀 감정을 돌아보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실제 일상 속 작은 행동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을 한 번 더 귀 기울여 듣고 판단이나 반응을 잠시 늦추어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가까운 사람의 감정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행동, 조직 내에서 동료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한마디 위로를 건네는 작은 행동도 성찰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 배운 성찰을 하루의 순간순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존중하는 행동이 쌓일 때 나와 타인, 나아가 조직의 문화까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성찰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만 우리의 내면과 관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도 의식적으로 감정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느낀 감정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기록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해보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타인이 우리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즉시 판단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표정, 말투, 행동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까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확인 질문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맞히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연습은 반복과 일상 속 적용이 핵심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대화에서 오늘 느낀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주의 깊게 듣는 작은 습관이 쌓이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신뢰와 이해를 더욱 깊이 쌓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감정 공유와 공감은 꾸준히 연습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더 건강한 관계와 조직 문화, 그리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토대가 됩니다. 우리의 삶과 일상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 행동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성찰과 배려의 실천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성찰과 공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실천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을 이해하며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려는 노력은 작은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을 기록하고 가까운 사람의 감정을 떠올리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 됩니다. 조직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존중할 때 소통과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신뢰와 존중이 쌓이는 건강한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배운 성찰과 공감의 원칙을 작은 행동으로 이어가세요. 한 번 더 귀 기울이고 한 번 더 이해하며 한 번 더 존중하는 습관이 쌓일 때 우리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찰과 공감은 행동으로 연결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나와 타인, 나아가 우리가 속한 조직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